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3일 오후 2시 4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회 부의장 김명주 의원은 내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한동훈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한 위원장은 저에게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함께 정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명주 의원은 저 또한 그동안 진영 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소외계층 문제의 해결, 국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등 이른바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 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여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자는 한 위원장의 주장에 10분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한 위원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명주 국회 부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에 있었지만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김 부의장은 2022년 9월 형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북한 등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받는데 개정안에서는 외국에 기밀 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 1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중식당 동방명주를 운영한 중국인 일당에 대해서 우리 당국은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대신 식품위생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부차적인 혐의에만 적용해서 지난 2월 기소를 했습니다. 동방명주가 실제 중국 비밀경찰서가 맞는지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해 수사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부의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중국집으로 위장해 비밀경찰서를 했는데 처벌할 법이 없다. 우방이라도 우리나라 국가기밀이라든가 우리 국민에게 해를 끼쳤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간첩죄를 적용해서 중형에 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간첩죄를 적용하려면 꼭 북한이나 적국에 정보를 제공해야 처벌하기로 한 것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아직 통과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미국은 친하지만은 이스라엘 정보원이 미국에서 붙들렸습니다. 왜냐? 우방국인 미국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방국끼리도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면은 그것은 간첩죄로 다스려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북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빠졌다 이겁니다.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이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고 바로 민주당 의원이고 그분이 김명주 부의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 힘으로 당적을 옮기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소신대로 하는 당적 변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41석,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이 8석으로 아주 참패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갤럽조사에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당히 앞서는 게 아니라 뒤로 처지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10%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서울 지역의 공천 상황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중성동갑에 윤희숙 전 의원을 배치하는 등 공천을 상대적으로 일찍 진행하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복을 노리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은 공천 갈등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예상되는데, 동작을 공천에서 탈락한 이수진 의원은 탈당, 영등포 갑도 오늘 김명주 의원이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선언했으며, 마포갑, 동작갑, 그리고 마포갑의 노웅래, 동작갑의 전병현 전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해가지고 무소속 출마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김명주 부의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무엇보다도 이 수도권 중에서 서울 지역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선 국회의원인 김 부의장은 노동계 인사로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처음 당선되어 의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18대 총선 때는 영등포 갑에서 낙선했지만은 19, 20, 21대 총선 때 같은 지역에서 3차례 당선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냈습니다. 그런 김 부의장을 민주당이 하위 20%로 분류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니까 지난달 19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반 이재명으로 낙인 찍어 공천에서 나를 떨어뜨렸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면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해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사당화 공천, 그리고 그 사당화 공천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종북 세력과의 연대에 대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반발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게가 있는 사람이 김명주 국회 부의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정치권에서 받고 있는 신뢰라는 그리고 평소에 좌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국가적 견지에서 훌륭한 활동을 해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은 그의 탈당은 이재명 민주당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고 국민의힘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총선의 흐름은 대충 민주당에 불리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당이 제1당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패배할 정당은 민주당이다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패배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관점 하나 하고 제1당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 관점인데, 어느 쪽이든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민주당은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